여러분, 건강을 챙기는 분들의 식탁에 빠지지 않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는데도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토마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토마토를 먹는 습관과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토마토의 압도적인 건강 효능을 100% 흡수하기 위해 꼭 피해야 할 4가지 습관과 반드시 챙겨야 할 4가지 실천법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점을 바로 잡아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많은 분들이 과일과 채소는 그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습니다. 토마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비롯한 건강식품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기대했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시청자 여러분은 당뇨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특정 영양소나 식품과의 상호작용을 간과하면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토마토를 건강하게 드신다고 믿었던 그 방법이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생토마토를 갈아서 이것을 넣어 드시던 7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꾸준히 드셨지만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오히려 올라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챙겼지만 다른 한 가지 요소 때문에 몸에 부담을 준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중요한 점은 토마토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과 어떻게 먹었는지가 우리의 건강 수치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토마토 속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암 예방과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하지만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깎아내리고 우리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바꿔야 할까요? 지금부터 피해야 할 4가지 위험 요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식탁에서 반드시 치워야 할 4가지 습관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탕을 첨가한 토마토 주스. 많은 분들이 토마토 주스를 가장 간편하고 건강한 섭취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스의 토마토 특유의 신맛을 잡기 위해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합니다. 토마토 자체는 당도가 낮지만 설탕 1에서 2티스푼만 들어가면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으로 치솟게 됩니다. 이는 콜라나 사이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4년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 결과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하루 한 잔 이상 마시면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약 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마토의 장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설탕은 혈당에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토마토 주스는 설탕 대신 물이나 우유를 소량 첨가해 드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거나 이미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설탕 첨가 주스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복에 다량의 생토마토 섭취.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건강을 챙긴다며 아침 식사 전에 생토마토를 여러 개 드시는 습관입니다. 생토마토가 수분과 칼로리가 낮아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토마토에는 유기산의 일종인 타닌산타닌과 펙틴이 비교적 풍부합니다. 공복에 많은 양의 타닌산을 섭취할 경우 위산과 결합하여 용해되기 어려운 응집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2005년 한국식품영양학회지 논문은 타닌산이 다량 함유된 식품을 공복에 섭취 시 위점막을 자극하고 소화 불량을 일으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토마토는 공복보다는 식사 30분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대용으로 드신다면 계란이나 요거트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 등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토마토를 많이 드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궁합이 좋지 않은 재료와의 결합. 비슷하지만 결과가 전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와 함께 먹는 식재료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은 것들끼리 섞으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토마토와 오이를 샐러드로 섞는 경우입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비타민C분의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토마토의 비타민C를 파괴합니다. 2011년 국내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C분의 효소 활성이 높은 채소와 함께 섭취할 경우 비타민C의 손실률이 최대 5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오이와 토마토를 함께 드시려면 오이를 미리 식초로 무치거나 살짝 데치는 과정을 거쳐 효소의 작용을 약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면역력을 높이고 싶은 분들은 토마토의 비타민 C를 온전히 섭취해야 하므로
오이와의 조합을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 미성숙한 초록색 토마토 섭취.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빨갛게 익지 않은 토마토를 드시는 습관입니다. 덜 익은 토마토가 단단하고 신맛이 강해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덜 익은 푸른색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미량 들어 있습니다. 솔라닌은 과다 섭취 시 복통,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유럽식품안전청의 FSA 보고서는 미성숙 토마토 섭취에 대한 소량의 솔라닌 노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토마토는 반드시 빨갛게 완전히 익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토마토가 붉어질수록 핵심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 함량도 증가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평소 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완전히 익은 토마토를 드셔야 합니다. 잠시 후에 위험 요소를 줄이는 실천 가능한 4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위험 요소 기억하시죠? 설탕, 공복, 오이, 그리고 덜 익은 토마토. 이 4가지만 줄여도 여러분의 건강은 한 단계 올라설 것입니다. 이제는 피하는 법이 아니라 지키는 방법을 볼 차례입니다. 단순히 토마토를 먹지 않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라이코펜은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성분입니다. 앞에서 본 위험 요소를 줄이고 토마토의 장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습관 하나만 지켜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을 통해 라이코펜 흡수율을 5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토마토와 찰떡궁합인 4가지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마토를 약처럼 드시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리브 오일과 함께 익혀 드세요. 토마토의 가장 중요한 효능은 라이코펜 흡수율을 극대화하여 혈관벽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항산화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섭취하고 익혀야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2017년 농업식품화학 저널 연구 수치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한 토마토는 생토마토 대비 라이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최대 5.5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마토 1개에서 2개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에서 2티스푼과 함께 약불에 살짝 볶아 드세요. 올리브 오일도 지방이므로 과도한 양은 피해야 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 지켜도 라이코펜의 효능을 온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달걀과 함께 드세요. 다음으로 토마토와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공하며 라이코펜의 흡수를 돕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달걀 노른자의 지방이 라이코펜 흡수를 돕고 달걀의 완전 단백질은 토마토의 부족한 영양을 채워 과식을 막아줍니다. 아침 식사로 토마토 1개와 달걀 2개로 만든 스크램블 에그를 추천합니다. 염분 첨가를 피하고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의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 지켜도 바쁜 아침 식사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후추를 소량 첨가하세요. 토마토를 드실 때 후추를 사용하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후추는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강화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라이코펜과 만나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또한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하여 영양소 흡수도 돕습니다. 익히거나 갈아 드시는 토마토 요리에 후추를 톡톡 뿌려주세요. 소금 없이 저염식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과도하게 많이 넣으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습관 하나만 지켜도 노화 방지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일주일에 3회 토마토 페이스트 활용. 마지막으로 간편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토마토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최대치의 라이코펜을 섭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토마토를 농축시킨 페이스트는 생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함량이 4~5배 더 높고 흡수가 용이합니다. 시중에 파는 무가당 토마토 페이스트를 주 3회 정도 드세요. 따뜻한 물에 녹이거나 파스타 소스로 활용하세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여 설탕이나 나트륨이 과도하게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토마토 페이스트를 골라야 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 지켜도 시간과 노력 대비 최고의 건강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토마토의 장점을 해치는 습관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설탕이나 공복 섭취, 오이와의 조합, 덜 익은 토마토를 과감하게 피하세요. 둘째, 토마토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라이코펜 흡수율을 높이는 올리브 오일과 가열, 달걀, 후추 조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3가지를 제안합니다. 설탕 NO. 오늘부터 토마토 주스에 설탕 대신 후추를 넣으세요. 생것 NO. 토마토를 먹을 때는 반드시 올리브 오일과 함께 살짝 익혀 드세요. 하루 1개. 매일 아침 달걀 1개와 익힌 토마토
토마토 1개를 함께 드세요. 이 작은 변화가 3주 안에 여러분의 혈압과 혈당 수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특히 혈압이나 당뇨로 걱정하시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